여러분, 혹시 요즘 손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전엔 뭐든지 척척했던 손인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손톱 깎기도 힘들고 병뚜껑 하나 여는 것도 괜히 신경이 쓰이진 않으세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질이 서툴러진다든지 TV 리모컨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진다든지 스마트폰 터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꾸 느껴지면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이러다 손이 굳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질 땐요. 아, 이거 그냥 무리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그게 사실은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가장 소외되기 쉬운 부위, 바로 이 손목과 손가락에 대해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움직일 때 딸깍 하는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손목을 돌렸을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진 않는지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우리 손의 건강 꼭꼭 챙겨보도록 해요. 혹시 요즘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평소처럼 반찬통 뚜껑을 열려고 꽉 눌러잡았는데 손목이 찌릿 하면서 통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혹은 장을 봐온 봉지를 들다가 손가락이 갑자기 덜컥하면서 말을 안 듣는 느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죠. 심지어요. 어떤 분은 새벽마다 손이 저려서 잠을 깨신대요. 한 번 저리기 시작하면 손이 얼얼해져서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목이나 손가락에 생기는 불편감, 그냥 지나가는 통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혹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손이나 손목의 문제는 막상 병원에 가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통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불편한데 이걸 병원에 가야 하나?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 사이에 증상은 더 깊어지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손과 손목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손목과 손가락 건강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우리 손은요. 아주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그리고 손바닥과 손등, 그 안을 채운 근육과 인대들, 그리고 손목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터널 같은 조직들까지 수많은 뼈와 신경, 힘줄들이 밀집해 있어서 조금만 잘못 써도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손목에는 수근관, 흔히 말하는 손목 터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굵은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시작되죠. 이 증후군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육아나 가사일처럼 손을 많이 쓰는 일, 혹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자주 나타나요.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바닥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짐, 특히 엄지, 검지, 중지 쪽이 저릿저릿함, 새벽에 손이 저려 잠에서 깨는 경험,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잘 놓치게 됨.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요. 이게 지속되면 손의 감각이 무뎌지고 심한 경우 손의 근육이 위축되면서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 중에 방아쇠 수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손가락이 마치 방아쇠처럼 딸깍, 딸깍 걸리는 증상을 말해요. 아침에 손을 쥐었다 폈을 때 한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걸려 있다가 갑자기 툭 하고 펴지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도 반복적인 사용 때문에 생기는 염증 때문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 또는 뜨개질이나 자수처럼 손을 반복해서 쓰는 활동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허리처럼 손과 손목도 관절이 닳고 연골이 약해지면서 통증이나 뻣뻣함이 생기거든요. 특히 추운 계절에는 손이 붓는 느낌, 움직일 때 통증,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튀어나오거나 툭툭 걸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손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손과 손목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사용을 줄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게 정말 손에겐 큰 부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서 두꺼운 장바구니 손잡이를 한 손에 여러 개 걸어서 들고 오신 적 있으시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손목에는 꽤나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손목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손의 힘을 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장바구니를 드실 때는 양손으로 나눠 들고 무거운 물건은 팔꿈치 쪽에 가깝게 안아서 들거나 가능하면 캐리어나 손수레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요. 평소에 손목을 구부린 채로 오래 있는 자세,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있거나 책을 들고 있는 자세, 설거지할 때 손목을 꺾은 상태로 무리하게 움직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손목에 부담을 줍니다. 가끔씩은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10분에 한 번 손을 하늘로 뻗어 스트레칭 해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따라 해보셔도 좋아요.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한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살짝 눌러주세요. 10초 정도 유지한 뒤 이번엔 손등 방향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3회씩 반복. 이 동작, 특히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하신 후에 하시면 정말 시원하고 좋답니다. 혹시 손목을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소리 자체가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통증이 함께 동반된다면 절대 무리해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손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더 뻣뻣해지고 통증도 쉽게 따라오거든요.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손끝이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이럴 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온욕을 해보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손을 5분 정도 담그고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뿐 아니라 긴장도 완화해주고 기분도 참 좋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피아노 건반을 정성껏 닦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에 따뜻한 찜질팩을 활용해도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운 찜질팩을 수건에 싸서 손목 위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져요. 그렇다면 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손과 손목 건강은 관절과 염증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연어처럼 기름이 풍부한 생선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마모를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나 아몬드, 들기름 같은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도 좋은 선택이에요. 단,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고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타민C와 콜라겐이에요. 비타민C는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귤,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브로콜리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손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돼지 껍데기나 달걀, 도가니탕에도 들어있지만 요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콜라겐 보충제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강황과 생강도 천연 항염 효과가 있어서 손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예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손목과 손가락에 주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살펴볼게요. 요즘은 누구나 하루에 수십 번은 스마트폰을 보죠. 근데 그걸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 특히 엄지손가락을 위로 쭉 뻗어 계속 움직이면 손목 바깥쪽과 엄지손가락 관절에 큰 무리가 가요. 한쪽 손에 스마트폰을 오래 쥐고 다른 손으로 계속 터치를 하다 보면 손목건초염이라 해서 손목을 감싸는 힘줄막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은 양손으로 잡고 짧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 사용할 때 20분 이상은 넘기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짧게 보시고 중간중간 손을 털어주고 잠깐 눈도 감고 손도 쉬게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청소기 밀거나 걸레질 할 때,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닦을 때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꺾어서 사용하곤 해요. 예를 들어 걸레질할 때 팔 전체를 쓰기보다는 손목만 꺾어서 닦다 보면 그 동작이 쌓이면서 손목 바깥쪽 인대에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 팔꿈치부터 전체로 움직이는 습관, 손목에 비틀기 동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같은 동작이라도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손이 훨씬 덜 아프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지압과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해볼까요? 먼저 합고 그윽고 이라는 자리를 눌러볼 거예요. 이건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이에요. 여기를 반대 손의 엄지로 꾹 눌러보세요. 통증이 살짝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손과 손목 주변에 혈류가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지점을 10초 정도 누르고 5초 쉬었다가 다시 누르기를 34회 반복해보세요. 이 자리는 단순한 통증 완화뿐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고 두통이나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손바닥 중앙 노궁어공이라는 자리도 있어요. 손을 편 상태에서 중지를 접으면 손바닥 중간쯤 닿는 부분인데요. 이 자리를 동그란 펜이나 지압봉, 아니면 그냥 반대 손의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 지압은 손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참 좋아요. 뜨끈한 물수건으로 손을 덮고 그 상태에서 노궁 자리를 눌러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해요. 이런 지압과 마사지는 하루에 2~3번만 해줘도 손의 순환을 돕고 피로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은 뜨개질, 캘리그라피 또는 가벼운 글씨 연습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TV에만 의존하다 보니 손을 예전처럼 세심하게 쓰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손을 천천히 의미 있게 사용하는 취미 활동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손이 건강해지면요, 마음도 함께 건강해져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작은 성취감, 집중력,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글씨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올라가고 뜨개질은 손 운동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서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손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는 손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아서 슬프다 하셨던 분들도요, 작은 취미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이 건강해지면 내 마음에도 생기가 돌고 자신감도 함께 살아난답니다. 이제 밤 시간 손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는 밤에 손이 저리거나 잠들었는데 손이 찌릿해서 깼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대개 수면 자세가 원인일 수 있어요. 팔을 베고 자거나 손을 꺾은 채로 오래 자면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손이 자주 저리는 분들은 팔은 편하게 옆으로 두고 손은 가슴 위에 올리는 자세가 좋습니다. 또는 손목이 꺾이지 않게 부드러운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손목에 감아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손이 자꾸 차가워진다면 장갑 안에 손난로 하나 넣고 자는 방법도 좋답니다. 요즘은 전자파 걱정 없는 천연 손난로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작은 핫팩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밤 시간 동안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손의 뻣뻣함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과 손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습관 정리해 드릴게요. 손을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기, 한 번에 무거운 물건 들기 금지, 10분에 한 번 손목과 손가락 가볍게 털어주기, 혈액순환이 중요해요. 하루 한 번 따뜻한 물에 손 담그고 마사지하기, 손의 긴장 풀어주기, 비타민C와 오메가3 풍부한 식단 챙기기, 염증 완화에 도움. 스마트폰 오래 쓸 땐 중간중간 쉬어가기, 손가락 관절을 쉬게 해줘야 해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 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일은 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맛있는 밥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손주 얼굴을 쓰다듬고, 이 모든 따뜻한 순간들 바로 이 2 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소중한 손을 더 자주 어루만져 주시고 조금만 더 정성껏 돌보아 주세요. 혹시 지금도 손가락이 좀 아프다, 손목이 찌릿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참 많이 애썼구나, 내 손도 쉬어야겠다 하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잘 몰랐던 손목과 손가락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손 못지않게 자주 쓰면서도 잘못된 자세 때문에 쉽게 아픈 부위, 바로 목과 어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두었답니다. 왜 자꾸 목이 뻐근할까? 어깨가 자꾸 뭉치고 팔이 안 올라간다면? 이런 고민 있으셨던 분들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